세종 신도시 새로 지은 카드사 빌딩. 불금 저녁 회식 자리가 끝나고 사람들은 흩어졌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나와 미숙화장 단둘뿐이었다. 문이 닫히자 좁은 공간을 채운 건 그녀의 은은한 향수였다. 술기운 때문인지 심장이 괜히 빠르게 뛰었다. 창길 씨, 오늘 고생 많았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내 손에 포개진 그녀의 손. 잠깐이었지만 그 온기가 전해졌다. 셔츠 단추 하나가 느슨하게 풀려 있자 그녀가 가볍게 고쳐주었다. 그 짧은 동작에 더 이상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층표시음과 함께 문이 열렸고 누군가 올 듯 말 듯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본능적으로 나는 그녀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순간 그녀의 미소. 긴장하지 마. 오늘은 내가 챙겨줄게.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며 우리는 이미 선을 넘어가고 있었다. 잠깐만요. 먼저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인 것 알고 계시지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은 저를 힘나게 합니다. 기분 좋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는 더 행복한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도 스토리가 탄탄하고 몰입감 높은 영상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는 것 잊지 마세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서 본격적인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종 신도시로 발령을 받고 처음 출근한 날, 나는 낯선 긴장감 속에 빌딩 로비를 올려다봤다. 유리 외벽이 반짝이는 카드사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카페 향과 사람들의 바쁜 발소리가 뒤섞였다. 나는 스타트업에서 파견된 운영 담당자였다. 이곳에서 카드사와 함께 신규 결제 시스템을 지원하는 게 내 임무였다. 하지만 속내는 달랐다. 내가 이 큰 조직 속에서 버틸 수 있을까?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처음 마주친 사람이 미숙과장이었다. 깔끔한 네이비 블라우스, 단정한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시선을 압도하는 눈빛. 회의를 주재하던 그녀는 모든 직원에게 단호한 목소리로 업무를 지시했다. 이번 신규 프로젝트 일정이 촉박합니다. 창길 씨는 외부협력사 창구 역할을 맡아주세요. 순간 내 이름을 부르는 그녀의 목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다. 시선이 잠시 마주쳤는데 그 안에는 단순한 업무 전달을 넘는 묘한 여운이 남아있었다. 점심시간 사무실 복도에서 그녀가 다가왔다. 창길 씨, 여기 낯설지? 혹시 불편한 건 없어요? 아직은 조금 어색하지만 괜찮습니다. 곧 익숙해질 거예요. 모르는 게 있으면 나한테 바로 물어요. 그녀의 말은 친절한 선배의 배려 같았지만 짧게 머무는 눈빛 속엔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듯했다. 마치 새로운 사람을 관찰하는 듯 호기심 어린 시선. 나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와도 그녀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단순한 직장 상사일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지? 세종에서의 첫날은 그렇게 끝났지만 그 시작이 평범하게 흘러가진 않을 것임을 이미 예감하고 있었다. 발령받은 지 일주일, 드디어 첫 회식이 잡혔다. 세종 아성동의 번화가, 불빛이 환한 고깃집. 막내 격인 나는 당연히 고기 굽는 담당이었다. 연기 속에서 이리저리 뒤집으며 바쁘게 움직이는데 옆자리에 앉은 미숙과장의 시선이 오래 머물렀다. 창길 씨, 불 조절 잘하네. 생각보다 능숙한데? 그녀가 웃으며 말하자 다른 선배들이 농담을 던졌다. 과장님, 막내 챙겨주시는 거예요? 농담처럼 흘려듣는 말이었지만 순간 공기 속에 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잔이 오가며 술이 돌 때마다 그녀는 슬쩍 내 쪽으로 잔을 가렸다. 얘 술 약하다고 하네. 제가 챙길게요. 보호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안엔 다른 의미가 숨어 있는 듯했다. 마치 내 사람이라는 표시 같았다. 이 차는 맥주집. 자리를 옮기자 그녀가 자연스럽게 내 옆에 앉았다. 적응하기 힘들지? 나도 이곳 처음 왔을 땐 낯설었어. 말은 다정했지만 무릎이 살짝 스치자 심장이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다. 맥주잔에 담긴 거품 너머로 마주친 그녀의 눈빛은 단순한 동료애가 아니었다. 3차 노래방. 어두운 조명과 흥겨운 노랫소리 속 그녀는 내 옆에서 손등을 살짝 덮었다. 괜찮아? 긴장하지 마. 내가 옆에 있잖아.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세상 소음이 멀어지고 심장 박동만 귀에 울렸다. 그녀의 손길은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직감했다. 회식 다음 날, 토요일 저녁. 퇴근 무렵 미숙과장이 슬쩍 말을 꺼냈다. 창길 씨, 세종호수공원 가봤어? 아직은요. 숙소랑 회사만 오가느라. 그럼 오늘 바람 좀 쐬고 가자. 그녀의 말은 제안이었지만 거부하기 어려운 힘이 있었다. 호수공원은 여름밤 불빛으로 반짝였다.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사람들 웃음소리가 멀리 들려왔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캔커피를 나눴다. 처음 세종 내려왔을 땐 나도 막막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도시가 꽤 매력적으로 보여.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림 없이 내게 꽂혔다. 바람이 불어 그녀의 머리카락이 내 볼을 스쳤다. 순간 본능처럼 손이 포개졌다. 나는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못했고 그녀는 짧게 웃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다가왔다. 입술이 닿기까지는 단 한 뼘. 그 순간 호수 위 분수 조명이 환하게 터졌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숨을 고르고 말했다. 저는 아직 내가 잡고 있을게. 이미 조금은 넘었잖아요. 내가 대답하자 그녀는 눈을 마주보며 웃었다.
그 웃음은 단순한 선배의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돌아오는 길의 침묵은 오히려 더 달콤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이제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미숙과장과 나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업무로 마주칠 때마다 잠시 스치는 시선, 복도에서의 짧은 대화. 겉으론 평범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느 날 외근이 끝난 저녁, 그녀가 차 문을 닫으며 조용히 말했다. 창길 씨, 잠깐 들를 곳이 있어. 도착한 곳은 세종 시내의 작은 비즈니스 호텔이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곳. 로비 라운지 구석 자리에 앉자 그녀가 규칙을 말하듯 속삭였다. 첫째, 낮에는 무조건 일 얘기만. 둘째, 회사 사람들 앞에서는 거리 두기. 셋째, 같은 호텔은 2번 쓰지 않기. 나는 웃으며 물었다. 이거 비밀 계약 같네요. 그래야 오래 간다니까. 그녀가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손이 살짝 스쳤다. 그 순간 라운지 불빛이 은은히 낮아졌다. 그녀의 손끝이 내 셔츠 단추에 닿았다가 다시 조용히 고쳐 채웠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지만 숨결은 달아올라 있었다. 라운지를 나서며 거울에 비친 우리의 실루엣은 이미 서로를 깊이 알고 있는 연인 같았다.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규칙을 만들었지만 그 규칙조차 점점 무너질 거라는 걸. 시간이 흐르며 우리 둘의 호흡은 점점 익숙해졌다. 회의 자리에서 잠깐 스친 눈빛만으로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수 있었고, 점심시간이면 은근히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자연스러워졌다. 그런데 바로 그 익숙함이 문제였다. 어느 날 사무실 복도에서 들려온 농담 같은 말. 장길 씨, 요즘 미숙 과장이랑 붙어 다니네. 가볍게 웃고 넘어갔지만 속으로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며칠 뒤 내부 메신저 익명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다. 라운지에서 자주 보이는 두 사람 혹시? 이름은 없었지만 읽는 순간 누가 봐도 우리 얘기 같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퇴근 후 미숙 과장과 마주 앉아 맥주잔을 부딪히며 말했다. 우리 너무 티나는 거 아닐까요? 그녀는 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웃었다. 창길 씨, 신경 쓰지 마. 사람들은 늘 얘기거리를 찾는 거야.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 그녀의 단호함에 잠시 안도했지만 뒤이어 던진 짧은 말이 내 마음을 더 요동치게 했다. 근데 들킬까봐 조마조마하는 그 긴장감. 사실 나 조금은 즐겨. 그녀의 미소는 도발적이었고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다.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뒤섞인 순간 나는 이미 깊이 빠져 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소문이 잠잠해질 만하면 또 다른 시선이 따라붙었다. 나는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미숙 과장은 한결같이 태연했다. 창길 씨, 눈치 보지 마. 우리가 잘하면 돼. 일로는 누구도 뭐라 못해. 그러던 어느 날 내게 본사에서 연락이 왔다. 스타트업 정규직 전환과 함께 세종 장기 파견 제안. 내겐 커리어의 기회였지만 동시에 더 오래 이곳에 남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비슷한 시기 미숙 과장에게도 통보가 내려왔다. 나 본사 전략 TF로 6개월 파견 나가래.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표정 어딘가에 미묘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호수공원에서 불꽃놀이가 터지는 밤, 우리는 나란히 서 있었다. 사람들 환호가 들리는데 우리 둘은 말이 없었다. 나는 속으로 수십 번 묻고 싶었다. 우리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결국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창길 씨, 이제 선택해야 할 것 같아. 일에 올인할지 아니면 감정을 지킬지.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잡았다. 떨리는 내 손을 꼭 쥐어주던 그녀의 미소는 슬프면서도 따뜻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이 관계는 이제 단순한 비밀 연애가 아니라 내 인생의 분기점이 되리라는 걸. 미숙 과장의 본사 발령 날짜가 다가오자 우리 사이의 공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멀어질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찾았다. 퇴근 무렵 그녀가 전화를 걸어왔다. 창길 씨, 오늘은 그냥 우리 둘만의 밤으로 만들자. 그녀가 안내한 곳은 세종 외곽의 조용한 비즈니스 호텔이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우리에겐 더 안전한 장소였다. 룸카드를 건네며 그녀가 말했다. 오늘은 규칙 없어. 대신 마지막이라는 건 기억해. 방 안은 조명이 낮고 은은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셔츠 단추가 하나씩 풀릴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다. 아침이 밝아오자 그녀는 단추를 다시 채워주며 속삭였다. 고마워. 마지막까지 나를 진짜 여자처럼 대해줘서. 그날 밤은 욕망보다 예의와 기억으로 가득 찬 밤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예의였다.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흘러들며 커튼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한동안 눈을 감은 채 옆자리를 느꼈다. 따뜻한 체온, 익숙한 향기. 하지만 눈을 떴을 때 미숙 화장은 이미 일어나 있었다. 단정히 옷을 다시 매만지고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는 그녀의 뒷모습은 전날 밤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마치 업무 모드의 냉철한 과장님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듯했다. 창길 씨, 그녀가 짧게 불렀다. 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오늘부터는 그냥 일만 하자. 이제는 그래야 해. 그 말은 이별 통보와도 같았다.
나는 무겁게 자리에서 일어나 넥타이를 메었다. 거울 속에는 그저 평범한 직장인 2명이 서 있을 뿐이었다. 전날의 감정도 지난 몇 달의 비밀스러운 시간도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호텔 로비에서 마지막 인사가 오갔다. 짧은 악수, 그리고 말 없는 눈빛. 수고했어. 과장님도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우리는 다시 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마지막 남은 예의였으니까. 그리고 그날 아침 각자의 하루가 다시 시작되었다. 나는 스타트업 직원 상길이었고 그녀는 카드사 과장이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몇 달이 지나 세종의 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흘러갔다. 출근길 버스 창가에 앉아 있으면 여전히 호수공원의 불빛과 분수 소리가 떠올랐다. 커피잔을 들 때마다 라운지에서 마주친 그녀의 눈빛이 겹쳐졌다. 나는 이제 카드사와의 프로젝트를 마치고 스타트업 본사로 복귀 준비를 하고 있다. 겉으론 평범한 직장인 상길로 살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숙 과장이 남겨둔 온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해줬던 말이 자꾸 귀에 맴돈다. 선은 지키자. 마지막까지 예의는 남겨야지. 이제야 알겠다. 그녀와 나눴던 시간은 단순한 비밀 연애가 아니라 내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었던 배움의 순간이었다는 걸. 다시는 같은 공간에서 마주칠 수 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언젠가 세종호수공원을 걷다 보면 어쩌면 불꽃놀이 속에서 그녀의 웃음을 또렷하게 떠올리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다시 하루를 살아간다. 커리어를 쌓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나라는 사람을 더 단단히 세워간다. 그러나 내 안의 깊은 곳에는 한때 나를 어른으로 만들어준 미숙 과장과의 기억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이다.